삼성에서 새롭게 나온 스마트폰 라인업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이거 과연 359만 원 주고 살만 할까요? 특히 저는 메인폰을 Z 폴드 7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라이폴드를 질러봤습니다. 야, 근데 가격이 일단 너무 비싸요. 야, 359만 원? 이 돈이면은 조금 연식 있는 경차 정도는 살 수 있지 않나요? 중고차로? 아니면 뭐 최신 냉장고나 가전 같은 거, 이런 거를 세트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트라이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야, 이거 이 돈 주고 살만한 사람도 있을까 싶었는데 와, 품절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품절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거 실제로 사용했을 때 쓸만할지, 이 돈 주고 쓸만한 가치가 있을까? 한번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순한 스펙 나열 이런 거는 이 제품을 리뷰할 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 성능 다 거기서 거기에요. 최대로 못 먹습니다. 그냥 조금 좋냐 조금 더 좋냐 뭐 이 정도 차이라서 그냥 스펙보다는 실제 이 대화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요걸 한번 위주로 따져볼게요. 자, 일단 언박싱부터 한번 간단하게 해볼 건데, 저는 삼성닷컴에서 구매해가지고 이제 다음날 토요일날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오프라인 구매하는 거 보니까 전날부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한 10시 2분쯤 3분쯤 결제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야, 옛날에 그 톰 브라운 에디션이 이렇게 열렸었나? 박스에 이렇게 제쳐가지고 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 무게가 상당해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아마 구성품들이 뭔가가 있을 것 같고, 대박이지. 이거 태블릿이야, 태블릿. 그냥 이쪽에도 커버가 있고, 그리고 메인 앞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때요? 갖고 싶어? 이건 내 거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접었을 때는 이렇게 스마트폰이 되고, 본품은 조금 이따 살펴보죠. 그 다음에 구성품이 되게 감다살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여기 뭐가 있지? 싹 열면은 이게 뭐야? 액세서리라고 돼 있는데 케이스 있나 보다. 아니 트라이폴드 궁금한 거 물어보시라고 했는데 그때 케이스 어떻냐 이걸 물어보셨더라고요. 저는 케이스 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했는데 이렇게 후면 가려지는 케이스가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아, 여기는 그냥 케이블이랑 뭐 설명서 이런 것들이 있네요. 유심핀. 아니 위쪽에 박스 무게감도 엄청나가지고 여기 뭐가 있나 싶었는데 그냥 약간 고급짐을 살리기 위해서 박스 밀도가 좀 있는 걸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쪽,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요 45W 충전기, 요것도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 바로 휴대성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게 너무 두껍지 않을까 싶은데 두꺼운 거 맞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거 맞아요. 이렇게 접었을 때는 일반 바 타입 스마트폰이랑 비교를 해야겠죠? 폴드 7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얇게 가져가면서 이 접었을 때는 거의 울트라 정도, 그 정도 두께로 불편함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건 없었다고 봐도 돼요. 거기다가 이런 얇은 케이스,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약간의 보호력은 가져가면서 케이스도 같이 사용했을 때 부담이 없는 사이즈였단 말이에요. 근데 트라이폴드는 확실히 두껍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걸 1대1로 비교를 했을 때 폴드 5보다는 조금 더 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플 같은 거 좀 설치를 하면서 접어서 사용을 좀 해봤는데 일반 바 타입이라고 쳤을 때는 좀 무겁긴 하더라고요. 309g이다 보니까 좀 무겁다고 할 수 있는 갤럭시 S 시리즈의 울트라나 아니면 아이폰 프로 맥스, 여기에다가 정말 두꺼운 범퍼 케이스 씌웠을 때 200 중후반대 그 정도 그램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두꺼운 게 요 트라이폴드 생폰이니까 조금 손목에 무리가 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요것 때문에 손목에 더 멀쩡하게 와요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 좀 신경이 쓰인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폰 16 프로에다가 애플 정품 케이스를 씌웠을 때 두께가 요 정도인데 요거랑 비교했을 때 막상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께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사용할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접었을 때 느껴지는 무게감이 일반 바 타입을 생각해서 그런지 조금 무게감이 나가긴 한다 요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이 트라이폴드 받았다고 하면서 궁금한 거 물어봐 달라 했는데 그때 질문이 나왔던 게 이거 주머니 넣으면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요거더라고요. 저도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일부러 잘 보여드리려고 이 추리닝을 입고 왔는데 딱 넣으면은 요 정도 좀 펑퍼짐한 추리닝 입고 왔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진 않네요. 그리고 점프했을 때 확실히 무게감이 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듭긴 합니다. 약간 펑퍼짐한 바지를 입는다 아니면은 고무가 짱짱하지 않은 이런 추리닝을 입고서 바지 주머니에 넣는다 그러면은 내려갈 것 같아. 근데 이게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자면서 스마트폰을 할 때 이때는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뭐 쇼츠 같은 거 보다가
그때 핸드폰 떨어뜨린다? 와, 이거는 대참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좀 각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데 잘못 찍히면은 정말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무게가 너무 나가서 들고 다닐 가치가 없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전 이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솔직히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접히는 태블릿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이 10인치대 태블릿이 한 400g대 전후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 치고는 309g이니까 굉장히 경량화 되어 있는 건 맞죠. 태블릿 치고는 말도 안 되게 가벼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10인치 태블릿이다. 이것만으로 이 휴대성이라는 가치가 이 묵직한 무게라는 단점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렇게 펼쳐가지고 태블릿처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양손으로 무게를 분할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엄청나게 가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폴더블 하면은 항상 질문이 나오는 건데 주름은 과연 어떤가? 사실 요거는 여전히 조금 아쉽긴 해요. 물론 폴드 5 때인가 4 때인가부터 엄청나게 주름이 많이 개선되긴 했었는데 여전히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긴 합니다. 세대를 거치면서 아주 조금씩 개선이 되어 가고 있긴 한데 여전히 완전 플랫한 그런 모습은 아니죠. 폴드 7이랑 트라이폴드 이렇게 두 가지를 전부 다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주름진 부분, 이 부분이 좀 보이기는 해요. 심지어 이게 두 개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특히 이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명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가장 눈에 많이 띄어요. 이 스마트폰 주름에 있어서 가장 악조건이 화면은 어두운데 주변에 조명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나 이런 사무실 같은 데 보면은 천장에 이렇게 조명들이 많잖아요. 이런 공간에서는 좀 티가 나긴 합니다. 그리고 주름 말고 거슬리는 게 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지문이에요. 제가 사용을 얼마 안 했는데 잠깐 사용하는데도 엄청나게 주름이 많이 남았죠. 이거는 폴드 7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시청을 하려고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고 시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대로 나옵니다.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름이나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에 뭐가 띄어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좀 덜하긴 합니다. 특히나 좀 밝은 화면을 볼 때에는 거의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밝은 화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화 같은 걸 볼 때에는 좀 어두운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조명까지 반사되면은 화면 위에 있는 지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희뿌옇게 보여가지고 시청에 방해될 때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닦아도 금방 또 묻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웹서핑을 하거나 뭐 작업을 시작하면은 이 거슬리는 게 뇌에서 삭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뇌이징 같은 게 금방 끝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화면 크기에서 주는 압도감이 다른 단점들을 다 씹어 먹거든요. 10인치 16대 11 비율의 이 화면이 앞에 펼쳐지면은 사실 지문 같은 것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런 단점보다는 이 접을 수 있는 10인치가 있다니, 요런 생각밖에 솔직히 잘 안 들어요. 심지어 저는 그 전에 폴드 7을 보고 있었잖아요. 요것도 8인치 하는데 요걸 사용하다가도 트라이폴드를 사용하니까 역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해가지고 볼 때 위아래로 생기는 이 레터박스, 이게 엄청나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 화면 자체가 일반 웬만한 바형 스마트폰 두 개 합친 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더 좋았던 거는 이렇게 둘 다 가로 모드로 해가지고 볼 때, 이때 우리 댓글이랑 같이 보잖아요. 왼쪽에 있는 폴드 7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만족감은 있긴 했었지만 댓글창이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화면 크기가 조금 아쉽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트라이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폰 화면 가로로 배치한 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화면을 볼 수 있으면서 댓글까지도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 두 줄의 주름이랑 지문 자국, 이거는 확실히 특정 환경에서 거슬리긴 해요. 근데 요 10인치를 접어 다닐 수 있다, 요구에서는 솔직히 감안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 화면이 크면서 휴대성까지 생긴 거 알겠다. 근데 그래도 360만 원 주고 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요게 핵심이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뭐 아무나 사라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멀티미디어를 대화면으로 즐기기 위해서 사라? 요거는 360만 원까지 투자할 가치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요런 경우에 해당된다면은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약간 주식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 정보를 좀 많이 봐야 된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따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진 않지만 특히나 자료를 보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노션 같은 거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협업 툴로 노션을 가장 많이 쓰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데이터
데이터들, 이건 지금 줄글로 예시를 만들어 놨지만 데이터베이스 항목도 정말 많이 나열되어 있고 봐야 되는 정보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접어서 봤을 때는 한눈에 들어오는 정보의 양도 너무 적고, 무엇보다 표처럼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봐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계속 좌우로 스크롤을 하면서 위아래로 스크롤을 하면서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게 굉장히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동을 하면서 갑자기 노트북을 켜거나 그렇기도 좀 번거롭고요. 근데 그럴 때 펼치기만 하면 모든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뭔가 내가 이런 움직이면서 자료를 보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기기 한 대만 들고 다니면서 간단하게 업무를 볼 때 좀 효율성을 살리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전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면 스마트폰 하나랑 태블릿 하나 들고 다니면 되지. 근데 이게 하나에서 펼쳐지는 거랑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을 별도로 펼쳐가지고 보는 거, 이거는 좀 사용성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트라이폴드에다가 굉장히 가볍고 작은 접이식 키보드 이런 거를 하나 사용한다 그러면은 정말 간단한 문서 작업 정도는 이 안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존 폴드 7을 사용했을 때는 이 노션 자료를 확인하는 정도까지만 사용을 하고, 제대로 각 잡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엔 또 노트북을 펼쳤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한 세팅으로도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너무 좋은 사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지도 같은 거 볼 때에도 한눈에 들어온 정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부동산 정보 같은 거 이런 걸 볼 때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여행 계획 같은 걸 짠다 이럴 때 이렇게 한쪽에는 지도를 펼치고 한쪽에는 여행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볼 때에도 화면의 손실 없이 굉장히 넓은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행 같은 거 짤 때 보통 어디 여행 가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따가 컴퓨터로 각 잡고 여행 계획 짜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잠깐 찾아보다가. 근데 이 트라이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는 거죠. 폴드에서도 같은 기능, 아니면은 일반 바 타입에서도 갤럭시에서는 화면 분할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화면 크기가 정말 압도적으로 좋아요. 한 B5 정도 되는 그 노트를 하나 가지고 다니는 기분이 듭니다. 거기다가 대박인 게 이런 웹툰 같은 거 볼 때, 이럴 때 작은 글씨 좀 안 보이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볼 때.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일반 스마트폰 화면이다 하면은 한눈에 대사가 안 들어오고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훨씬 더 시원시원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대박인 게 이게 쇼츠 볼 때입니다. 이게 정말 시원시원하지 않나요? 우리가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수직 커트를 해가지고 쇼츠를 보면은 그 몰입감이 완전히 다른데, 이 트라이폴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줘요. 근데 다만 이렇게 화면을 돌려가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스피커가 가로 기준으로 위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도 스테레오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에만 양쪽에서 나오는 제대로 된 스테레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359만 원짜리 태블릿인 거랑 마찬가지인데 쿼드 스피커가 들어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무게를 이 정도로 가져가진 못했긴 했겠죠. 약간 흥분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스피커는 좀 아쉽긴 하지만 업무 생산성이랑 이런 보는 즐거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같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따라올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자료 같은 경우에도 뭐 표 같은 거, 이런 문서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따로 태블릿이나 노트북 이걸 펼치지 않아도 이 스마트폰에서 다 끝낼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쓰다 보니까 좀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이 트라이폴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저는 태블릿 쪽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단점, S펜이 없어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거는 주머니 속의 태블릿이다, 거의 태블릿만큼의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펜을 못 쓰는 태블릿이다, 이거 가지고 바로 꺼내서 막 회의하거나 이러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펜 때문에 태블릿을 별도로 들고 다닌다? 그럴 거면 이걸 안 사죠. 사실 360만 원짜리 이 정도 제품을 어차피 고가 주고 산다? 이럴 때는 두 가지 경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세 가지.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가격을 주고도 이 가치를 뽑아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두 번째는 이 신기술을 빠르게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얼리 어댑터 성향이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정말 인기가 많으니까 이걸 빨리 되팔아야겠다, 이런 분들이 구매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실사용 유저가 아니니까 두 가지 경우에 비춰봤을 때 이 기기를 단순히 화면을 좀 그냥 크게 보고 싶다, 이 정도를 주고 살 가치는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엔 생산성도 같이 받쳐줘야 되는 건데, 그럴 때 S펜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많이 아쉽긴 하죠. 제가 폴드 7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아쉽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가지고 괜찮긴 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트라이폴드랑 폴드 7은 정말 큰 차이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트라이폴드
트라이폴드에서는 S펜이 안 된다는 거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무게가 조금 몇십 그램 더 늘더라도 S펜을 인식할 수 있는 패널이 들어갔어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건 아마 생각 차이가 가장 극심한 부분일 텐데 가격이죠. 359만 원, 진짜 경차 중고값 정도 하거든요. 근데 뭔가 더 추가로 챙겨주는 뭐 혜택 같은 게 많이 없었다, 이런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건 아무래도 추측을 해보자면 아직은 메인스트림으로 나오는 모델,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나오는 모델이 아닐 거라고 예상해서 그런 건지 갤럭시 S 시리즈나 폴드 시리즈, 플립 시리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판매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더블 스토리지 이벤트나 아니면 뭐 버즈 같은 걸 할인권 이런 걸 많이 준다거나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아니면 할인을 좀 더 많이 한다던가요. 근데 트라이폴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정가 주고 다 팔았어요. 그나마 요 완전 플래그십 최고 하이엔드 가격인 만큼 좀 박스나 이런 데서 고급짐을 가져가려고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이런 제조를 해본 입장에서는 이 상자 무게감에서 고급짐을 느끼게 해줘야겠다, 약간 요런 마케팅으로 좀 보이긴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인데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 케어 플러스가 안 된다고 해요. 359만 원짜리인데, 특히나 뭐 플립이나 폴드 시리즈 이런 걸 리뷰할 때마다 항상 달리는 게 이거 수리비 너무 비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트라이폴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 한번 나가면은 100만 원이 넘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수리비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 폴드보다도 수리비가 더 나올 텐데, 삼성 케어 플러스를 못 든다, 요거는 조금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메인 라인업으로 계속 꾸준히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아직까지는 한정판의 개념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건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그래도 내부 디스플레이 구매한 지 1년 이내에 한 번 손상이 되면은 수리비 50%까지는 할인을 해준다고 하네요. 약간 이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까지는 해준다. 그래서 많이 아쉽긴 하죠. 요런 건 삼성 케어 플러스를 꼭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케이스, 최소한 이런 얇은 케이스라도 필수로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네 번째로는, 요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진 않았지만 추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맥세이프를 사용할 때 펼쳐서는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맥세이프를 펼쳐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샤워할 때 맥세이프 거치대에 붙여가지고 뭐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씻을 때 이럴 때가 있고요.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펼쳐가지고 딱 볼 때, 이럴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근데 폴드 7도 맥세이프를 한쪽에다 이렇게 거치를 하면은 점점 이렇게 터지는 게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이 더 왼쪽에 있다 보니까 웬만한 맥세이프로는 이쪽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맥세이프 케이스를 구매해가지고 접은 상태에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359만 원짜리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그 살 가치가 있을까? 요거는 딱 이런 분들은 사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남들보다 1분이라도 먼저 미래를 살아야 된다, 이런 얼리 어댑터 분들 있잖아요. 뭐 가성비, 솔직히 가성비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가격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내가 이 기술을 처음으로 맛봐야 돼, 이런 분들은 진짜 이 10인치에서 오는 도파민, 사실 그걸로도 충분하긴 할 거예요. 만족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스마트폰이랑 이렇게 태블릿 아니면은 별도의 노트북 이걸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지쳤다, 바로 스마트폰 하나 펼쳐가지고 태블릿으로 만들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자료 바로 확인하고, 이런 생산성이 나에겐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산성이 갖춰진다면 나는 350만 원보다 더 높은 가치를 뽑아낼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돈값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보험 필요 없다, 나는 이거 고장나도 괜찮아, 그 정도의 재력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건드려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비추천하는 대상은 당연히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비추이지만, 무엇보다 이 S펜, 이 태블릿에서 펜을 못 쓴다? 이런 분들은 아예 뭐 선택조차 안 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잘 떨어뜨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떨어뜨리면은 정말 멘탈이랑 통장이 같이 박살 날 거예요. 그래서 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저는 솔직히 이거를 메인폰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폴드 7에서도 느꼈는데 스마트폰 화면이 넓어지는 게 얼마나 생산성에서 높아지는지 저는 이걸 경험을 했거든요. 이런 노션으로 마크다운 자료 이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럴 때 노트북을 따로 펼치지 않고서도 바로 볼 수 있다? 저는 요거에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전에 폴드 7을 그 목적으로, 같은 목적으로 쓴 건 맞지만 이 화면에서 오는 차이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잠깐 써본 제 첫인상 정도일 수도 있어요. 한 달, 두 달 더 빡세게 굴려보다가 갑자기 뭔가 힌지가 덜컥 거린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생각지 못한 치명적인 단점이 튀어나와서 다시 뭐 폴드 7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제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면 다시 가감 없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면은 지금 구독 누르고 한번 지켜봐 주세요.